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십시오.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 남동생이 41살인데 한 10여 년쯤 전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복부를 강하게 얻어맞고 그로 인해서 심한 나중에 우울증, 조울증 막 이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는 이런 약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잖아요. 근데 다시 나와서 일상생활을 좀 하던가 싶더니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족들이 강제로 이렇게 입원시킨 어떤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혼자 제주도를 가고 그래서 거기서 그야말로 그 정신질환자의 어떤 행동 있잖아요. 뭐 음식점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돈도 안 내고 이러니까 다시 고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한 2년 전에 형을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어요. 그래서 근데 그런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또 이제 그게 정신적인 질환이 재발을 되니까 제주도를 또 가서 작년에 또 형을 똑같은 류의 형을 이제 받았는데 다음 주에 이게 형이 만기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저 누나인 제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몸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도 나약해져서 많이 좀 힘들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의 지혜로운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스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. 네, 누나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할 게 없음. 해줄 게 없다고. 해줄 수 있는 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. 그냥 오면 밥이나 따뜻하게 한 그릇 해주고 위로는 해주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몸 상태가 많이 건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을까?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하지 뭐. 본인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옆에 사람 해줄 것도 없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거.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. 본인이 생활하다가 약간 이상하면 본인 스스로 빨리 병원에 가거나 옆에 사람이 빨리 눈치채면 빨리 병원에 보내서 입원을 시키거나 해서 이런 그 범죄나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막는 방법. 그래 퇴원하면 또 한 2년 있다가 또 재발하면 또 병원에 가고. 우리 왜 암은 이렇게 재발하면 재수술하고 이런 거 하면서 왜 정신은 재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? 크게 문제 없어요. 암보다 훨씬 수술비도 적게 들고 나았지. 그러니까 재발하면 다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안정제 먹고 안정시켰다가 또 병원에서 퇴원시켜주면 또 나와 있다가 6개월 만에 재발하면 또 다시 들어가면 되고 또 2달 있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. 이제 본인이 그런 약도 이렇게 안 먹으려고 그러고.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 감옥 가고 이러다가 이제 몇 차례 하다가 이제 큰 형 살고 이제 감옥에 오래 있는 수밖에 없죠. 달리 길이 없어요. 누나가 뭐 마음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. 병이기 때문에 어디 가는 수밖에 없다. 병원에 가는 것 빼고 다 아무 다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에게 너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감옥 가지 말고 아프면 네가 스스로 빨리 병원에 가고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게 제일 나아요. 증상이 없더라도 이건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 게 나아. 뭐 복부에 가격이 되든 교통사고 나서 재발했다. 일단 정신질환이 재발했잖아. 그죠? 그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. 그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. 껍데기가 멀쩡하니까 자꾸 환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팔다리 2개 없는 것보다 더 큰 환자다 이래 생각해야 돼. 정신만 차리면 된다. 그 말은 맞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걸 어떻게?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기 때문에. 정신이 차려지게 하는 병원을 없지. 그럼 그건 병이라니까. 그러니까 이거 위암 환자를 나한테 데려와가 이거 딱 낫게 하는 게 뭐냐 이런 묻는 거하고 똑같지.
스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몸이 아프다, 아 이거 위암이다,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라. 안 그러면 산속에 가서 자연요법을 하든지. 그거 처음 이것도 두 가지예요.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발병하면 병원에 빨리 가고 병원의 의사하고 쭉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가면서 살든지, 안 그러면 아예 깊은 산속에 시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서 이 농사 짓고 이렇게 살든지. 그러면 재발이 조금 덜하죠. 이렇게 좀 안정된 데 가가 있으면. 안 그러면 누나가 데리고 가서 둘이 그런 데 가서 살면 되지. 근데 자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.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. 네.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 되고 그런 거 아니야. 이건 병이에요, 병. 병이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. 그 껍데기만 보고 그냥 정신만 차리면 된다. 그렇게 안 돼요.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. 병원에만 정기적으로 다니고 의사하고 관계 맺어서 치료받고 이러면 하면 되는데, 이 육체가 아픈 거는 병원에 가는데, 이 정신병의 치료의 어려운 점이 뭐다? 병원에 안 가는 게 문제예요. 육체는 아프면 병원에 가기 때문에 치료가 그나마 되는데, 정신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에 안 가려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. 뭐 병원에만 가면 어쨌든 육체병보다는 수월해요. 육체병은 뭐 수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은데 그건 약만 먹고 안정만 하면 되니까. 근데 정신질환의 가장 어려운 점은 병원에 안 가려는 그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. 그건 방법이 없어요.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